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시기가 빨라져요, 요즘에. 자, 이제, 이게 참 복잡한 사이클이 있는데, 복잡한 사이클을 이따가 복잡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런 가로째면은 2월 말이나, 좀 늦어요. 3월 상순 중순까지는 다 심어야 된다. 그래서, 왜, 어미묘를 심을 때 보면 땅이 열거나 하잖아요. 땅이 풀리면 그때부터 심을 수 없는 없어요. 근데 그게 날짜가 지금은 2월 그 하순부터 해서 3월 초쯤에서 심어라. 그러고 나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설명드리고, 자, 그럼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땅이든 고소리든 애들 쓰든 뭘 쓰든 간에 이 간격을 갖다가 조금 좁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줄로 지그재그 심잖아요. 간격을 요즘에는 이제 고소리 정도 할 때는 보통 16cm 간격이나 18cm 간격을 많이 씁니다. 지그재그로. 근데 이 묘에서 한 묘에서 포트를 넣으면은 이게 3cm 간격이면 포트가 한 개당 한 묘 하나에서 30기가 나오잖아요. 바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찍인데 18cm나 16cm 씩이 되면 포트가 보통 이제 그 한 개당 1.5개 정도가 이렇게 감당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에서 애가를 붙이지 않으면 5개 내지 6개 정도 런너가 나오는데 그 런너에서 2-3개 정도 쓸만하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애가를 붙이면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애가를 붙이면 이게 런너가 약하게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애가는 한 정도 붙여도 되는데 욕심부려서 2개 붙이면 다 가는 런너가 나온다. 그래서 애가는 하나 정도 붙였는데 붙어요. 지금은 16cm 간격으로 심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포트 있죠. 36짜리도 그냥 다 받을 만큼 돼요. 시기를 근데 언제 하냐?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심는 것이 요즘에는 가보니까. 또 빠른 데는 아예 3월에 일부 중에서는 11월 달에 끊어버려요. 11월 달에. 그건 너무 이제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해서 심는 시기를 갖다가 땡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책자에는 여러분 그 왼쪽의 책자에는 3월 중순 해가지고 하순부터 해서 4월 초 나왔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약간 타임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충분 안경을 만들면은 심는 시기를 또 달리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저격 작업은 계속 해야겠죠. 자, 저격을 어떤 분들은 5매가 있는 상태에서 소식하니까 뿌리 발견이 빨라요. 의미 없습니다.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자, 입장이 지금이 오늘이 정확하게 오늘 며칠이죠? 6월 13일? 14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지가 6월 20일 정도인데 하지로부터 대략적으로 45일 정도가 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하지 전에 나온 그 잎들 자체를 갖다가 계속 써먹게 되면 화분하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우리가 플로리겐이라는 성분 이제 뭐 화성 공장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검출 안 됐어요. 그게 있을 것이다. 1926년도에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지 전에 나온 잎들에서는 그것이 화성을 잎으로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잎들은 나중에 다른데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에 정시갈 때는 3매 정도로 가야 된다. 3매도 이밀도 내장달사의 중요합니다. 그 3매가 길게 나오는 잎을 갖다 채워서 가는 것이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지상부가 너무 많게 되면 웃자란 상태가 가면은 뿌리가 처음에 할 때 심어가지고 부상이 되다 보니까 땅에다가 뿌리를 넣게 되면 자빠져버려요. 자빠지다가 일으쓰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 지하부는 강하게 뿌리를 지근 위주로 많이 키워야 되고 관부를 두껍게 하고 키는 작은 괜찮아요. 좋은 묘단 것은 뿌리가 그리고 뿌리가 썩으면 안 돼요. 썩으면 안 돼. 그 뿌리가 지근 위주로 많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 관부가 두꺼우면서 이건 뭐 이건 잘 봐요. 이건 뭐 이제 자 그럼 화학 나서 갈 때 요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령인 거 뭐냐면은 요령이라는 것은 내가 정식을 할 때 9월 10일 날 정식을 하면은 그때부터 요령을 따져요. 언제나 이 뿌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입이 요것이 이제 런너가 나와서 입이 이렇게 두뇌가 생기잖아요. 살짝 이렇게 있고 그때부터 요령 따진 게 아니라 물을 주면서 뿌리 발견을 시작했을 때가 이때 묘령을 따지는 거다. 근데 이 묘령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60일 이상만 되면 되겠다. 우선에서는 그리고 통영에서는 조금 더 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것을 지나치게 뭐 90일, 100일 넘어가려면 이 뿌리가 포트에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한계점은 마서트에서는 80에 90명까지 가요. 포트가 많이 크면은 근데 포트가 32구짜리에서 그 좋은 공간에서는 아무리 해도 요의 묘령을 갖다가 우리가 70 이상 넘어가면 물을 바스하게 해주면은 상토에서는 이 세근을 썩어버립니다. 찌근은 버텨줘요. 이건 버텨주는데 이런 세근들은 수명이 40일이고 찌근 같은 경우는 70 이상 갑니다. 근데 너무 그것을 갖다 묘령을 갖다가 90일, 100일이 아니라 그냥 70일 정도에서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9월 10일 날 심기 따라가면은
물을 포트에다가 언제부터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거꾸로 역 사람들이죠. 70일만 따져보세요. 그러면 대충 따지니까 6월 20일 정도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물 주는 상한점은 너무 일찍 줘도 어떤 분들은 4월 달부터 물 주는데 그런 것들은 포트에서 썩어 들어갑니다. 계속 뿌리가 나오고 썩어 가다 보니까 그 묘에서 분반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물을 포트에다 주기 시작하는 그 상한점 언제냐 그 다음점 6월 20일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묘를 갖다가 안전하게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마사토는 조금 더 건데요. 마사토 하겠죠. 마사토는 뭐냐면 내가 직접 물을 주더라도 빠져버리니까 세근이 아니라 직근 위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일주적으로 물이 안 썩습니다. 그러나 상토를 쓴 거는 물을 많이 잡다 보니까 썩어요. 6월 30일까지 다 봤습니다. 받고 보여주는 것은 6월 20일 내지 또는 보편적으로 나면 6월 25일에서 대략적으로 6월 말쯤에 좀 하겠다 보시는 거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7월 10일이 넘어간다면은 마지막 그 8번이라든지 포트의 32일짜리 8번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온 것은 가급적 그냥 잘라버리세요. 받지 말고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고 딱 끝은 마감 지는데 잘르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 한번 들어갈게요. 넌 정식 초기 때는 보통 3월 10일 날 정식을 했다면은 4월 10일이나 10일까지는 너는 절대 맞지 마세요. 그냥 본체만 끼세요. 본체만 강하게 본체만 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유인작업은 보통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 한다. 만약에 이 시기 때에 떨어지게 되면은 적어도 7월 10일까지는 완료를 하겠다는 목표를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7월 10일까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육묘 옛날에 초반전에 할 때는 그 상당히 그것도 7월 10일까지 바뀌어 있는데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얼마큼 비료를 집어넣은 구성까지 뺀줄을 알고 있어요. 간격은 16cm 내지 18cm 심어가지고 갈리게 되면 그것도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23살이 그대로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는 가급적이면 요즘 내가 갖고 왔는데 그 너무 늦게 자르니까 비료가 계속 넘어가요. 이게 비료가. 그래서 정시각이 약 한 달 전에 끊는 게 가장 많습니다. 너무 포트에서 시들어버리니까 포트가 비절연상, 쉽게해서 말랐다가 섰다가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반복되면은 나중에 쉽게 해서 무농목이라고 하죠. 그때만 나오고 끝나는 거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기니까 너무 많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적당하게 30일 정도. 너무 늦게 자르면은 이 상품 어미면 상태에 있던 비분이 계속 들어가 파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일 정도 전에 내가 어미묘에서 자매를 독립을 잘라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짜가 언제냐면 그 중간에 비가 오는 날은 절대로 작업을 하지 마시라. 비 오는 날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맑은 날에 했어요. 그리고 가위 있죠? 여러분 자를 때 그냥 그때는 이제 손을 못 자르고 가위를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가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서 작업할 때 한 번에 이렇게 안 해요. 놨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좀 자르고 하다가 한 100여 개 자르면 다시 찍었다가 다시 작업을 하시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소독을 반드시 하시는데 그거 어미묘에서 자묘 등록할 때 자묘와 자묘 등록할 때는 반드시 맑은 날 하시고 그때 많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지훈 같은 거는 비 오는 날 작업하면은 그 중에서 추적해 보면은 논산에서 심었다가 다 캐낸 경우가 딱 그거 봐요. 오지훈이죠. 비 오는 날 작업하셨죠. 그 케이스거든요. 그냥 정식하고 나서 싹 시들병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시들병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위에서 꼭 하셔라. 여기서 돈많이 많이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건 꼭 조심하시고 차가막은 애매해요. 차가막에서 이게 돈많이 그냥 50%라고 정했어요. 해보니까 30% 하면은 넌 끝이 나오다가 강이 강할 때는 끝이 더 타더라고요. 그래서 80%는 너무 강해서 못 잘라버려요. 이게 뇌가 수준이 약해지면서 지금처럼 흰가루 같은 게 엄청나게 심해요. 이게 너무 차가게 강하면은 빛이 너무 흰가루가 굉장히 많이 던질 수가 있다. 뇌가도 pH가 높아서 중가산이 높아서 그 질산으로 컨트롤이 낮추는 그 묘들은 흰가루가 많이 생깁니다. 치료하기 또 옛날에는 며칠 전에 지금 잘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약을 그러면서도 다행히 오해하시는 건 그게 문제인데 흰가루병이 6개월이면 레이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지금 아주 심한 것도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차각률은 그냥 45%에서 50% 정도 치면은 넣는 것이 강광에서 안 타는 범위에 적절한 오류가 되겠다. 그 정도만 하시고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몸이 약해도 안 되고 그 정도가 되겠다. 차각률을 우주에 따라 아까 30일 전에 하시라. 자매동님은 그냥 10일 전에 맑은 날 10일 전에 그때 자매동님은 그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때는 똑같이 이 과일을 갖다가 수분을 해놓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맑은 날 흐린 날 상당히는 흐린 날에 굉장히 어떤 가능성도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몰라? 아까 이렇게 저 PT병에 선물이 전달해가지고 양말 한번 집어줘서 스푼으로 서너 배 정도 타가지고 가위 담갔다가 다른 거 나가다가 이렇게 있는 거 한번 출고하고 그 작업만 해도 감염도가 굉장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은 이건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흰 나는 피해라. 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대부분 나는 자를 때뭐 4cm가 아니라 좀 길게 자르셔도 돼요. 이쪽에서 이쪽 한 3cm 자르고 여기 조금 길게 해서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심을 때, 그죠? 그게 있어서 여기 뭐 4cm가 아니라 조금 길게 자르면 돼요. 이때에 이거 자르고 나서 그 흐린 날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분말이 통과할 수도 이게 빨강이에요. 가볍죠? 여기가 맑은 날 하는 일은 그 흐린 날 하게 되면 습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그 짜는 절단 부분이 마감이 안 돼요. 계속 거기서 물이 나온다든지 분말이 침대에서 이행되다 보니까 분말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 좀 맑은 날 그리고 작업할 때 레일 라지가 좋죠. 레일 맑은 날 오늘 맑은 날 작업하는 것이 같이 빠져 있고 이 상처를 내게 되면 가위도 통과하지만은 반드시 상처를 내는 날은 손님과 꼭 탄저병 약제 중심으로 하셔라. 바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오늘 저 혼자 하다 보니까 한 명 있는데 오늘 이만큼 하고 오늘 내일 이만큼 하고 끝나는 한 열흘 걸려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약을 치르면 이미 상처가 나는 조직에서 그 말이 감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업할 때는 일시에 다 끝나고 나서 약제를 꼭 한 번에 맞추시라. 그 타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를 때만큼. 자, 화분하는 것은 많이 되는 게 온도와 일정과 이러한 상태가 있다. 이것을 많이 교육받았어요. 이게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투로 있죠. 상투가 그래서 양쪽에다 이렇게 보여주면 포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투가 이렇게 남겨 있고, 근데 윤곽할 때는 그냥 상투가 일자로 돼 있죠. 근데 이 상투가 비료를 계속 이렇게 되면 상투에 있는 비료가 빠지는데도 한 달 반 정도가 40일 걸려요. 근데 여기에 그 단호가 있잖아요. 포트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포트에 쓰는 상토에 비분이 있으면은 이거 화분화 어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런너를 통해서 계속 그 비분이 여기로 쌓이는데 이것을 너무 늦게 끝나도 지수가 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있는 상토에서 비분이 쌓이면 20일이나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이것도 비료를 중단하고 어미누베드에다가 중단하고 나서 이 비료를 끊고 나서 딸기를 4월달에 끊고 5월달에 따먹어봐도 땅에서 잘 커요. 맛도 괜찮고 그래서 비분이 여기서 함축된 것이 좀 오래 남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것도 인공적으로 비분을 넣는 것은 피하셔라. 그래서 수박이나 참외 심부름인데 이 비분이 들어가 있으면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들어갔을 때 질수가 있는 상태를 가지고 밖에 그 8월달 온도를 저희가 18도로 제어를 해봤어요. 안좋고도 해봤어요. 근데 질수가 있다면 화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수가 있는 상태를 이 잔혹보에는 절대 쓰지 마셔라. 없는 걸 쓰라. 그런 얘기가 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분이 그 제가 흔들 상태를 쓰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한 달 정도에는 상황률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80도까지 높일 수가 있고 좋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9월 25일까지는 정식을 9월 7일 날 있든 10일 날 있든 9월 25일이나 그 9월달이나 넘어갈 때까지는 서서히 반대가면서 밀어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분을 결정할 때 보면 저온이 되겠죠. 하늘달이 저온이 들어가는데 이게 낮에는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밤에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열대 현상이 나타나면은 뭐 28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온도를 더 낮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화분은 안 되는 애는 아열대가 나는 그 애는 이게 화분은 늦어지고 밤에 온도가 좀 그래도 떨어져주면은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질소를 차단해주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때는 화분을 수출하기 위해서 8월달에 입거나 좋은 온도가 낮아지고 다른 시기에서 근데 이게 안 돼 잘. 왜? 잠이 살아요 때가 해가 계속 아침에 뜨던 뭐 아침에 새벽까지 떠가지고 밤 8시에 되도 화난데 이게 화가 되겠냐. 그래서 질소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를 갖다가 항상 연구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얘기 되죠. 그리고 이것도 소엽소. 엽소는 3매 정도가 좋습니다. 따닥에서 뭐 5매, 6매 가면은 이거 정시가 할 때 증폭해가지고 미절 현상, 쉽게 못 자라는 현상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문제가 돼요. 자, 이게 뭐냐면 화분하고 관계된 거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RD라는 게 있어요. TRD라는 게 있고 좀 이제 복잡한 문제 너무 어렵게 표현하면 있고 그냥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딸기뿌리가 있으면은 간부가 이렇게 있고 입장이 이렇게 큰 상태가 되는데 이 뿌리 부분하고 간부가 크면서 이게 좀 억제가 돼 있으면은 얘들이 화분화될 수 있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티라는 거 뭐냐면 나무를 얘기하면 밑에 뿌리를 루트 뭐 뿌리라고 해서 이 뿌리 부분하고 간부가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면 화분화가 됐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묘를 살 때는 이제
여러분 사실 때는 누가 이제 파 팽팽하고 키가 큰 놈은 좋아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파워가 잘 되면은 이것이 좀 작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홀이나 이것이 튼튼한 것이 파워가 잘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죠. 제가 검경을 해본 것다는 얘기도 주식 우리가 검경을 해서 파워나를 공출하면 큰 거 중에서 광고가 약한 거는 파워가 안 되는 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한테 맞춰준다는 얘기고 이건 뭐 이제 강원도면은 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예를 들면은 뭐 충분하게 70인분을 확보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은 가서 보지 않는 그런 말인 거. 40인분가 돼도 그 딸기로 사러 갈 때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사러 갈 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6월달에 가보시고 7월달에 상수 한번 가보시고 뿌리 받은 상태 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5월달에 가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묘가 나중에 뿌리 내린 것은 한 22만 킬로 뿌리 다 내립니다. 근데 이 뿌리가 언제 나왔냐? 그것이 정시각이 60일, 70일 전에 나와 있는 뿌리가 대세지만 해준다. 그때부터 뿌리 발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일찍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묘를 볼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 세 번 정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묘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묘를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나는 오늘 심어야 되는데 그 묘를 파신 분이 열흘 전에 미리 가져가라고 막 얘기 요청을 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저 혼자 뭐 10도에다 맞춰가지고 구도나 10대 맞춰가지고 보통 우리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200개, 100개 정도 담아가지고 너무 많이 제가 갖게 되면 발열이 되고 또 이제 병반이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보관하시는 것도 또 괜찮다. 근데 10도 이하에서 10도 정도에서 열흘간만 하시고 만약 온도가 4도, 3도로 떨어지게 되면 애들이 휴면에 들어갑니다. 휴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생육기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 전에 내가 9월 10일 날 내가 심으려고 하는데 9월 1일 정도에 누가 가져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관하셔도 되겠다. 그 경우는 그 경우 아니면 특별하게 아니면 그냥 보관하지 마세요. 그냥 심는 게 더 빨라요. 왜냐하면 대구대학의 전원준 박사가 실험한 자료에 따르면은 햇빛을 보고 있는 상태가 더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암 조건에 넣게 되면 과합성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파워나가 늦어질 가능성이 서랑하고 대학이나 부동에서는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6월 25일 날 물을 주기 시작하면 보통 15일이면 뿌리가 이 폰트에서 딱 이렇게 뻗어 내려가요. 15일 열흘 정도면 여기까지 내리고 딱 뻗는데 15일이면 제대로 뻗어 나간다는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때가 대충 보면은 7월 상순이 돼요. 7월 상순. 7월 상순이나 중순 정도가 되는데 이때 뿌리 발근이 폰트가 되면은 어떤 사이냐면 어민과 있고 이것이 뿌리에서 이제 전부 다 폰트를 내리게 되면 동시에 갑자기 웃자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딱 그때 7월 중순에 온단 말이죠. 그것이 웃자라는 순간이 오기 전에 바로 그 앞전에 뭐냐면은 여기서 이 폰트가 있으면은 보통 여기 어민과 배드가 있으면은 폰트가 8개 정도 되는 것도 있고 6개가 되는 건데 여기서 1번하고 1번과 웃자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웃자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 어떤 데는 3번까지도 웃자라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이때 잘라주고 나면은 통기성이 확보가 돼요. 통기성이. 그리고 여기도 이때 되면 한 50% 정도는 어미를 날려줘야. 왜냐면 어찌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라놓은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비분이 있는 상태고 비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비분이 있는 상태에서 입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과합성을 해야 돼요. 과합성을 해서 물질을 밀어줘야지만 이거 화물하고 되게 됐어요. 너무 물질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50%만 날리고 1번하고 2번 어떤 분은 3번까지 키우다 그러면은 두 매만 놔두고 딱 잘라줘요. 그 다음에 8월달에 되면은 이때는 어미물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절단 해주시고 나서 런너를 갖다가 정식 한 달 전이면 잘라주겠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책에다 못 담았는데 이 베드에 있으면은 베드에서 계속 베드에다가 이제 양액을 빚잖아요. 조금 양액 빚었어요. 그러면 언제 양액을 꺼내야 되냐? 맹물만 줘야 되냐? 지금 작년도는 제가 이제 7월 20일부터 양액을 다 끊었어요. 근데 런너줄 때는 8월 10일 정도 하고 근데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을 할 때는 7월 상순 되면 다 끊어요. 여기 비분이 있는 것들이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분을 현장에서는 일찍 끊어야 된다. 언제냐? 7월 상순 되면 다 끊으셔요. 그리고 맹물만 줘도 여기 안에 있는 양액이 공급을 해줍니다. 계속 들어가요. 시체 들어요. 그래서 양액을 잡고 있는 것이 혼합 상태에서 위에로 이제 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때 양액을 끊는 것은 7월 상순에 끊어라. 너무 늦게 되면은 비분이 계속 잠들 쪽으로 8월 10일까지 런너 끊을 때까지 넘어가게 되면 질소가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화분화를 하는데 불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용포토는 비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료가 의외로 잘 안 빠져요. 의외로 진짜 안 빠져요. 그래서 지수비가 계속 들어가면 화학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좋겠다. 7월 달에 우리가 뿌리 발견을 적어도 시킨 15일 정도 지난 시점 6월 20일이나 25일 정도를 주면은 7월 한 5일 정도나 10일 정도 되면 뿌리는 다 내렸어요. 그 상태에서 그 산림권을 치신 분 있잖아요. 산림권은 그 쓰기가 일직선 이용하고 산림권을 갖다가 그냥 그 보통 시험 결과에는 보통 이제 4,500배에서 12간격을 3번 치게 되는데 정량으로 한 번만 쳐주세요. 그러면 그게 약간 뇌화효과가 있어서 위에 지상구를 억제합니다. 뿌리 쪽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완전 지금 안 되고 위만 치시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냐? 너무 늦으면 안 돼요. 8월달 7월 중순 하순 넘어가면 안 되고 7월 중순 전에 한 번 정도를 딱 치게 되면 뇌화가 됩니다. 근데 정량으로 하세요. 너무 눈과 세면은 뇌화도가 안 풀려요. 그때 딱 치게 되면 뇌화가 돼서 풀리는 것은 한 40일 정도 풀립니다. 정식돼서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자주 하시고 늦게 하면 안 된다. 뿌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또 안 된다. 억지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 기술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어가서 일단 얘기인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음미장 보면은 이쪽만 돼 있어야 하는데 비닐을 갖다가 이쪽으로 하면 못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쪽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차광막이 있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지금 이제 차광막은 그냥 39%에도 조금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비료를 조금 주는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안 타는데 올해 같은 고온 연사에서는 많이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협점은 옛날에 35% 정도 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45% 내지 50% 정도 50%짜리 사다가 땡기면은 45% 나왔더라고요. 그런 놈에서 치면은 그냥 무난하게 근데 그걸 너무 일찍 하지 마시라. 글씨 타는데 넣는 것이 한두 개 정도 탈 때 그때 가서 차광막을 갖다가 비닐에다가 상치했다가 한두 개 정도 탈 때 그때 치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사왔다부터 치는데 가급적이면 5월 상순이나 연도가 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한두 개 탈 때 그때 치면 되겠다. 너무 일찍 치게 되면은 류가 부자가 됩니다. 어미무에서 류가 어미무에서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뿌리에서 부작을 해요. 부작을 하는 이유가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광면이 강해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지수비를 너무 세게 때리니까 뿌리가 이게 때리기도 전에 입만 커버려요. 그럼 이게 넘너가 나도 타는 게 흔들리면서 약하게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고설재배하면서 육류장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근데 고설재배 쪽으로 들어간 비료가 1.0으로 들어가는데 그 비료가 육류장으로 넘어가서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지상부가 딱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가 넘너라든지 빙관을 해서 되게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있었죠. 내가 혼합통에 들어있는 것이 1.0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육류장하고 0.6좀 맞춰도 이 혼합통에 있는 한 80ml 정도 되는 물 자체가 양액이 그 육류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계속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때는 0.5 이하에서 약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이 되겠죠. 아까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지금 그래서 고설재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심는 시기는 홈트링으로 잘 가지고 심다는 거는 투경은 9월 13일에서 16일 사이가 적당한 것 같고 고설재배는 9월 7일에서 12일 사이가 적당하다. 그렇게 봐진 것 같아요. 근데 고설은 유리한 것이 뭐냐면 이제 맹물관습 할 수가 있어요. 맹물만져도 처음에 뿌리가 내리거든 사실은. 맹물관습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올리는 거 0.4부터 올려도 분기가 없고 근데 물의 시가 고설재배는 물의 시가 이 시가 높게 나온다. 0.4에서 된다. 또 중평산이 높게 되면은 서서히 올리게 되면 철저피가 올 수가 있어요. 물에서 그 pH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나쁜 데에서는 할 수 없이 뿌리를 못 털고 0.6이나 7에서 갑니다. 이다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좋고 내가 화분화가 확실히 됐고 이다방과 이하방의 간격을 좁히겠다 하면은 뿌리를 떠내고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도 노성 쪽에서 그렇게 해서 동당 한 3천만, 3,400천 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정식할 때 가장 최고 기술은 흙을 안 들고 심어가지고 이 진수를 갖다가 조금 뒤로 미겨요. 그러니까 다른 시기는 어떤 분들은 뭐 10월, 11월 상승부터 따는데 그런 경우는 틀림없이 이하방이 됐다. 그래서 11월 뒤로 조금 밀립니다. 밀어서 11월 뭐 20일 전후로 따기 시작하면서 그게 딱 가면은 이하방하고 타올이 붙이거든요. 그게 어려운 기술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정조사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실전에서 투입하고 가르치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는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땅을 일찍 땁니다. 누구나 다 땅을 일찍 따기 때문에
누구나가 뭐 이제 11월 달에 다른 단계를 다 만들기 때문에 지금 기술은 이다방하고 이다방코를 갖다가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진짜 그래서 승부가 난다는 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라보시면은 이제 음악이 많이 있겠죠. 그죠? 이 탄저병도 많이 생기고 이제 역병도 나올 테고 시병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아마 이제 병해충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제 블로그를 많이 운전하시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탄저병은 보통 비상거리 의무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또 옛날에 조르반수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스포츠를 부르지 말라는 이유가 위에서 불러주게 되면 탄저병을 갖다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렁이 구두 써가지고 저명마술을 쓰든지 밑에서 호리보공만 이렇게 불러주게 되면 많이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양액은 그 인구기 때 보면은 제가 보니까 양액을 봤을 때 수질이 나쁜 데서는 수질이 만약에 pH라든지 EC가 높은 상태죠. 한국 원시베이지를 피하는 좋습니다. 얘들이 암분용물 갖다가 많이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경우를 잘못 쓰게 되면 pH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구기 때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은 일단 물이 일반적이라면 어떤 처방서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처방은 다양하게 있는데 지방시 쪽가 많이 가고 있고, 현재 가장 대중적인 것은 일본 원시나 원의 수학과를 만드는 것들인데 지금 논산은 거기다가 이제 좀 많이 흔들어놨어요. 처방을 많이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인구기 때는 암모늄 낮은 이시에서 0.7이나 0.5, 8 또는 0.6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pH가 상승하는 게 많아요. pH 올라가서 했어요. 물의 성질에 따라서 보통 이씨를 한 1.5나 이렇게 세게 들어가면은 pH 상승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양액이 증가되니까. 근데 그것이 0.6이나 7에서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입에서 하얗게 나오는 거죠. 혈기품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잡을 때는 낮은 이시에서 가면서 잡는가 혹은 만약에 토경이 됐으니까 그 얘기가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암모늄을 갖다가 1.6을 넣어야 된다. 그것이 비율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16cm 내지 20cm, 18cm 정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24글자리 했더니 이렇게 넓기가 굉장히 좋아요. 모주과수는 하루에 보통 보면은 모주과수는 땅에다 시키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오전에 보통 땅에다 심었을 때는 물을 비본을 섞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설용미에서 쓰는 것보다도 호경에서 쓰는 비본 자체가 이 여기에 들어가는 양액의 양보다도 거의 20분의 1만 되고 토종은 다 키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근데 이 고설에서는 보통 이제 하루에 3회 내지 4회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일정 정도 계속 주면은 증산만 많이 되고 비본 염류가 쌓입니다. 지금 적당한 그 비본의 성격은 0.6에서 7 정도가 들어가야지 4회를 때려도 증산이 많이 되면 그게 쉽게 수분만 빨아먹는다는 지금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본이 세게 들어가면 좀 위험한데 정이나 지금 늦게 받는 사람들은 0.8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물 횟수가 보통 하루에 3회 내지 4회 정도 이렇게 감축됩니다. 이런 고설 윤리에서는 이게 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자 우선 음산책에서 이렇게 써요. 음산책에서 이 상토에서 이 보면은 그냥 폴라이트 포프들을 많이 쓰는데 6대3 쓰다 보니까 너무 빨리 말라요. 하원은 잘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3대7 정도, 폴라이트 하얀색이 3 정도, 그 다음에 얘는 코코피트가 7 정도, 4대6까지 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설하든 고설도 이렇게 마스크 쓰는 데 있어요. 노송의 물 좋은 적이라든지 또는 연산의 물 좋은 적으로 해서 편의를 떨어주시면 되고, 근데 그냥 이것을 갖다가 겉에 막 엉덩이를 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 심을 때 그냥 많이 이것도 조금 주물주물해가지고 그 정도만 심어보겠습니다. 너무 빡빡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토경에서 할 때 마석도에서 하는 것이 확실히 얘보다는 그 파워가 빨라요. 묘하게 그렇더라고요. 마석도는 이게 골반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석도로 또 어떤 분들은 모래에다가 구절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비료를 주면은 하루에 고설대비해서 모래를 대지가 써보니까 16번 양액을 밀어넣어야 돼요. 그래도 정신 초기 때 못 키우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가 뿌리의 분반 자체가 그래놓고 파워나가 이런 다소 이런 것보다는 빠른 경우가 있다. 근데 이렇게 심게 되면은 제가 물이 좋은 경우에 괜찮지만은 지하수가 염물이 많고 지하수 이씨가 높고 중탄산이 높은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다. 다음 쪽 초보자들은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고 좀 경력이 쌓이면은 뿌리를 떠서 이걸 왜 이렇게 꼭 뿌리를 떠보기 쉽냐? 뿌리를 떠면은 초기 때에 뿌리를 한번 상처를 낸 거잖아요. 심어놓으면은
처음에 비료를 줘도 얘가 흡수를 못하니까 클러치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늦게 보통 이다방에서 이게 흙을 떨어서 심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4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하방에서 기준적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 결과고 현장에서는 이다방을 갖다가 한 열흘 정도만 늦게 수확을 갖다 끼고 파리에 대해서 열흘만 뒤로 이렇게 밀면은 그 다음에 이하방이 빨리 나오는 거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11월 12일 안에 따는 거하고 11월 20일 정도 넘어서 따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쉽게 꽃은 10월 보통 10월 안쪽에 피면은 이하방이 늦어질까 큰 거고 10월 20일 정도에 뒤에 꽃이 핀 것은 이하방하고의 주관성이 또 이렇게 포울이 좁아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 따는 상태가 아니라 10일 빨리 딴다고 해서 저걸 빨리 따는데 우리 뭐하나 그게 아니라 그 따기 때문에 10월 10일 정도 따기 때문에 이하방이 늦어졌다는 것이 크구나. 저 장관 저보다는 1월 달에 그 어디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면은 모주가 지금 넘어가 나왔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원밀만 폈다가 정식을 3월 10일 날 했으면은 한 달은 원밀을 키우고 넘는 스피드 나오고 다 빼버렸다. 그리고 애가도 주면은 16cm 간격으로 심었다면 애가도 제거버렸어요. 애가에서 나오는 약간 좀 그래서 그냥 그 16cm 간격은 쫙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포트가 이게 3cm예요. 이 포트가 3cm가 이렇게 되는데 실전에서 3cm가 되는데 여기다 하나 심고 여기다가 이제 16cm 간격 심으면은 이게 살짝 어쨌든 간에 두 개가 거쳐요. 두 개가. 그럼 이 한 개당 보통 정상적이라면 6개가 넘어가 나오는데 이제 실수하면 한 개가 타겠죠. 혹시나 햇빛을 건강을 떼한다든지 칼슘을 적게 들어가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묘가 이제 두 개가 받쳐주면 바퀴 받아요. 이게 그죠? 28짜리도 받고 39짜리는 31짜리는 얘네 모아인데 이렇게 심으면 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요즘에 거기 제거를 합니다. 하다가 런너가 좀 이제 잘 안 나온다. 초기 때는 가급적이 이씨는 좀 낮은 이씨가 좋은데 이게 런너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는 0.9에서 가도 관계가 없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리고 런너가 타는 현상은 차강률이 30%도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려 우리가 육류장에서 그 묘를 키울 때는 그냥 일제필을 쓰고 나서요. 피오필이 너무 투광이 있어도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부산필이 0점짜리 써도 관계 없겠다. 그런 얘기 한 거죠. 네, 그건 좀 이제 괜찮겠다. 포토는 가급적이면 6월 30일까지는 갔습니다. 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늦어지면 7월 10일까지 붙는 거고 이렇게 잡수도 되겠다. 그게 있고 지금 5월달 나오고 6월달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묘를 처음에 줄 때 보면 여기서 강의할 때 물 수지 안 나오는데 물을 다 tus거든요. 사실 여기 다 줬어. 왜 줬냐면은 핀꽂이 할 때 핀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죠? 다 줬어요. 물을 수지만 나가는 것은 뭐 현장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실제 묘를 심을 때 처음에 묘가 안 들어가니까 튀기니까 일단 살짝 줘도 돼요. 근데 마사토는 아침에 미리 물 주고 나서 해줘도 되고 상품은 전날에 주셔도 전날에 그날 주면은 꿀감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죠? 전날에 주고 나서 상토도 가라앉히고 아니면 이 포트묘에 있는 그 상토는 가급적 물을 갖다가 훨씬 한번 줘가지고 처음에 상토를 담을 때 가라앉혀야 돼요. 비가 떠 있으니까 포트에서 하나 냈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비료를 해도 조금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물 주면 가라앉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이것을 갖다가 준비를 언제 하냐? 4월달에 한다. 4월달에 왜 4월달에 하냐? 런너가 나오기 전에 그때 가서 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류를 하든 아니면 전조기를 가든 이든 그때 가서 물을 주고 나서 상태 다 쳐야 된다는 게 이것도 피부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6월달에 하려니까 물을 주면은 뿌리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뿌셨으니까 5월달에 안 된다는 얘기죠. 피부질 했으니까. 근데 그때가 4월달에 됐다. 그래서 물을 꽂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이때 이제 물을 준비 차입니다. 6월 20일날 들어갔으니까 어떤 건 좋지만은 가급적 6월 20일에서 이때부터 해서 7월 말까지 버티는데 마사토는 이틀에 한 번씩 주세요. 마사토로 했다면 이틀에 한 번. 그런데 이렇게 연구할 때 이제 그 혼합상토 있죠? 혼합상토 쓰신 분들은 3일에 한 번씩 주시라는 얘기 3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매일같이 물 주면 빨리 뿌리가 내겠는데 매일같이 물 줘가지고 아침 저녁 주게 되면 뿌리 빨리 내는데 빨리 썩어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내도 충분해요. 저희 전문가수한테 저희는 4일에 한 번 줬는데 3일에 한 번씩 언제까지 거든요. 그때 7월 말까지 또는
하루 주까지 버팁니다. 그때 하다가 버티다가 못 버티면은 그냥 마사토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줘도 되고 우리가 혼합상토는 이틀에 한번 흑반대가 이렇게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일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3일 한번 들어가니까. 그래도 뿌리는 내리면서 뿌리 끝을 안 맞으면서 이 런너를 통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미리 그 런너 이거 쉽게 여기 갖다가 어미들을 갖다가 딱 쳐버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광합성을 하면서 땡기면서 여기 런너에서 광합성 물질을 밀어주면서 물도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타이밍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꼭 이것을 생각하시고 있다가 자 그러면 8월달에 런너를 끊었을 거 아니에요. 8월달에 그리고 이제 약간 7월 한 중순 되면은 일본명하고 일본명으로 입장을 갖다 쳐주고 나서 50% 치라는 얘기 했죠. 8월달에 런너 끊을 때는 그 앞전에 영민을 같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자매는 마지막에 10일 전에 끊는 관계 없습니다. 잠이 여긴데 런너는. 그래서 8월달이 되면은 이 어미면을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사실 많아요. 근데 가급적 우리가 상토 쓰는 거, 혼합상토 쓰는 거는 하루에 2번 주면은 좀 뿌리가 서워요. 그래서 가급적 아침, 오전 10시까지 끊었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물을 갖다 줍니다. 줄 때는 음식 줘요. 그러면 우렁이 포토도 이렇게 보면은 포토가 이렇게 됐으면 물이 이렇게 100번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들어가요. 줄 때 그냥 15분 정도 확실히 들고 주고 나서 멈춘다. 그리고 마사토는 아무래도 이제 한 번 주면 버티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줘도 관계가 없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때부터 물을 열심히 어떤 분들은 4월달에 줘요. 우리 일본도 못 써요. 이거. 다 썩었어요. 썼고 이 좁은 포토 안에서 많이 좋아서 그렇지 빵을 이만하게 크게 만들면 좋겠죠. 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안 되잖아요. 여기서 좁은 포토 요만한 그 트레이드가 키워졌는데 여기서 이 딸기무가 120도가 뿌리가 내린 상태에서 고온을 넘어가면서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렉시몬은 물 주는 크기만 가지고 뿌리를 갖다가 썩히지 않고 퍼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자주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 100일로 110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상태는 고설제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뿌리를 그 상하게 끌어가면서 그걸 정식화하면서 그걸 해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70일에서 80일까지 괜찮은데 마스크는 80일 우리가 혼합 상태는 70일 정도만 하면은 그냥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